안녕하세요. 네, 이지선입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풀이반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반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수업 OT는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문제풀이반 어떻게 할 건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수업 OT 겸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바로 직전 문제, 그죠? 바로 지난 문제를 조금 한 문제 정도 보고 그 다음에 그 지난 문제를 응용해서 만든 그런 이제 개정 누리과정에 맞게 응용해서 만든 문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선생님들의 공부 방향은 이러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드리는 방향으로 OT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시간도 부족하시고 지금 선생님들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터득하셔야 될 그런 기술이 사실은 이제 감각이에요. 감각, 그쵸? 감각인데 그것이 그냥 감각이 아니고 이제 기존의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빨리 풀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것이 누리과정이 바뀌고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또 변화돼서 나올까, 이런 감각을 빨리 익히시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익히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제가 쌤들한테 가장 도움을 드리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OT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 문제는 정말 비중 있게 다룰 거예요. 최근 문제는 정말 비중 있게 다루고 관련 이론들도 다 모아가지고 같이 정리 겸 문제를 보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비중 있게 다뤄갈 것이고, 이제 옛날 문제로 가면은 지금처럼은 이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옛날로 갈수록 같이 합쳐서 정리해서 이렇게 보는 방향으로 하고, 최근의 문제는 진짜 비중 있게 다루면서 그것을 또 이제 다시 개정 누리과정으로 바꿔서 보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개론부터 강론까지 한 파트씩 정리를 조금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풀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시간을 내 가지고 전체적인 그런 문제들을 정리를 할 것이고, 내용 정리예요. 내용 정리. 우리 내용 정리도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 정리를 하고, 내용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주에 괄호넣기 문제라도, 괄호넣기 또는 백지 쓰기로 제가 필요한 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드릴게요. 괄호넣기나 백지 쓰기까지는 제가 풀이를 안 해드리고요. 이제 그 내용 정리해드린 거, 파트별로 내용 정리해드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들께서 가로넣기 해보시면 돼요. 다음 주에 테스트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다룰 거예요. 기출을 심도 있게 다루는 거랑, 물론 이제 기출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 최근 문제를 바꾼 거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정리하면서 가로넣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세트로 조금 다룰 것이고요. 주차별로 조금 어떤 것을 더 많이 다룰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대로 상황대로 이렇게 전개해 나가도록 할 거고요. 자, 먼저 우리 2020학년도 기출문제 조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두 개를 막 띄우고 왔다 갔다 하면 선생님들이 너무 정신이 없으시니까 2020 기출문제는 저희 이제 수강생 자료에도 올려드릴 것이고,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기출문제 파일은 이미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띄우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출력해서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해설만 띄워서 같이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출문제 조금 보시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 문제입니다. 2020학년도 문제 1번 문제예요. 그쵸? 1번 문제. 자, 이거는 프린트물로 보시기 바랍니다. 띄우지 않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문제는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문제냐 하면은 평가예요. 평가. 그쵸?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평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알고 계셔야 되냐면, 기존의 3호세 누리과정, 뭐 3호세 누리과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2015 누리과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누리과정 해설서에 있는 이름 그대로, 그쵸? 누리과정, 3호세 누리과정에 나와 있는 평가를 아셔야 되는 거죠. 평가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1번 문제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직전의 교육과정이니까 이것도 간략하게 볼 거예요. 또 이제 직전의 교육과정이니까 대조해서 보겠지만은, 우리는 그렇다면은 이걸 또 어떻게 바꿔서 봐야 될까요?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얘기하는 평가, 요건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같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이 나오지 않았을 때니까 이 문제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래, 기출문제 이것만 하고 지나가 이러면 안 되겠죠. 요걸로 이제 다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걸로 문제를 지금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정에서 나온 요 문제로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문도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누리과정하고 개정 누리과정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여기는 이제 교사의 수업 중심으로 지문이 구성되어 있다면 이쪽은 이제 놀이 중심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식으로 지문이 바뀌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과정 수업도 그렇고 논술 수업도 그렇고 많은 수업에서 여러 가지 지문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룰 수 있는 한 다룰 거기 때문에 이제 차차 익숙해지시겠지만, 자, 오늘은 기출문제 중심으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1번 문제를 보시고,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가에 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누리과정 해설서에 있는 얘기들 아셔야 이제 이것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 김 교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평가는 실시하는 것뿐 아니라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015 만 3, 5세 누리과정에는 평가의 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박 교사가 이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저희는 누리과정 운영에 대해서 학기별로 점검하고 있고, 그걸 결과로 해서 모래 놀이장도 넓혔고 부모 면담할 때도 썼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 있는 얘기들이 무슨 얘기인가요? 이제 누리과정 운영 평가를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김 교사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시 평가에 관련된 거예요. 관찰도 필요해요. 근데 유아들 어떻게 관찰하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박 교사가 또 대답하고 있어요. 관찰을 해봤더니 이제 체크리스트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사건표지법도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건표지법은 특정한 행동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행동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관찰하고 분석하는 방법인데, 사건표지법 안에는 ABC 서술식, 빈도사건표지법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우리 이제 예전에 개론 시간에도 공부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보았어요 해놓고 그 밑에 사건표지법 중에 하나인 뭐뭐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괄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괄호에 들어갈 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위에서 사용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얻은 결과 외에 ABC 서술식 사건표지법을 적용해서 알게 된 추가적인 정보도 있어요 하고 여기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이 ABC 서술식 사건표지법에 대해서 물어보겠다, 이런 의지를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전체적인 지문은 1번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평가와 관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읽어볼 때는, 자, 1번 문제를 딱 읽잖아요. 먼저 지문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읽는데, 여기서 유치원 교육과정,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평가와 관련됐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평가를 머릿속에 딱 떠올리셔야 돼요. 공부했잖아요. 우리는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공부했겠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평가구나, 평가를 딱 빨리 머리를 전환하셔서 평가 그 항목들을 딱 떠올리면서 지문을 이제 읽어보시는 거예요. 지문을 읽으시면서 이 교사들이 얘기한 지문이 이제 분명히 내가 공부한 평가랑 관련이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문제도, 그렇죠. 그 다음 1번, 2번, 3번 문제가 있잖아요. 1번 문제는 구체적인 활용 사례구나. 그 다음에 2번은 괄호 안에 들어갈 거 뭐를 쓰라고 하는구나. 3번에는 밑줄 친 부분이구나. 이걸 딱 보시고 그 다음에 지문을 딱 다시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해당 부분들을 보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문제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전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1번 문제, 큰 문제 보시고 그 다음에 작은 문제 보시고 해당 부분을 딱딱 찾으면 되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읽어야 되는 그런 형식의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해설을 보실게요. 문제를 지금 제가 빨리빨리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만 이렇게 보신 것 같고는 이게 뭐지? 처음 풀어보시는 선생님들은 좀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안에 또 1번 문제가 있잖아요. 한 문제가 지금 1번 문제가 5점짜리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작은 문제 3가지가 있는데 3점, 1점, 1점 이렇게 해서 이제 5점짜리고 1번 문제가 점수가 제일 많은 거예요. 자, 1번 문제는 뭐였냐 하면 평가 결과에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찾아서 쓰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평가에 나타난 내용에 근거해서 3가지를 찾아 쓰라는 거죠. 자, 그러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하는 거겠죠.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럼 지금 문제가 평가의 활용이잖아요. 자,
자, 평가의 활용, 평가 결과의 활용, 뭐를 활용하라고 되어 있나요? 자, 이게 보니까는 빨간 분필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줄 긋는 게 빔에서는 잘 안 보이던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도 하니까. 자, 유아평가의 결과를 유아에 대한 이해, 유아에 대한 이해, 요거 하나 나왔죠. 유아에 대한 이해를 할 때 활용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누리과정 운영 개선에 또 활용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모 면담 자료로 활용해라. 이렇게 세 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지금 이제 2015 개정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평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알고 계셔야 답을 쓸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리과정에 관한 그런 해설서는 거의 뭐 달달 외워야 된다, 항목들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걸 안 외웠으면 이제 못 쓰는 거예요. 이 문제는. 자, 그래서 지금 유아평가에 대해서 유아에 대한 이해, 첫 번째.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유아에 대한 이해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리과정 운영 및 개선에 활용할 수가 있어요. 평가 결과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모 면담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요 세 가지예요. 문제에서 세 가지를 찾아 쓰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만 찾아 써라 이러면 세 개 중에 한 개만 기억나면 이렇게 찾아서 어떻게 매치를 해보겠는데 세 개를 다 쓰라고 했기 때문에 세 개 다가 기억이 나야 합니다. 자, 보시면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있는 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찾아보시겠는데 지금 보시면 그래도 다행히 지문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 게 김 교사가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결과 활용이라고 벌써 힌트를 줬죠. 그 다음 지문에 보시면 박 교사가 뭐라고 했어요? 자, 이제 박 교사 얘기에 사실은 거의 다 많이 들어있는 것이죠. 첫 번째 보시면 누리과정 운영에 대해서 학기별로 점검하고 있잖아요. 학기별로 점검한 거 어디다가 썼다는 거죠? 학기별로 점검해서 자체평가를 통해서 모래놀이장, 자, 요건 좀 지울게요. 모래놀이장을 개선했다. 첫 번째, 모래놀이장을 개선했다. 모래놀이장, 그렇죠? 모래놀이장 개선. 자, 모래놀이장을 개선했어요. 자, 모래놀이장을 개선했고 누리과정 운영 평가를 해서, 그렇죠? 학기별로 점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외 놀이공간도 이제 개선을 한 거죠. 실외 놀이공간. 개선의 필요성이 나왔기 때문에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모래놀이장 개선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 면담 자료로 활용했다 이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부모 면담에서 이거 활용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던데요 이런 얘기가 있죠. 자, 그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뭐가 있냐면은 유아에 대한 준석이의 행동을 개선했어요. 준석이의 행동, 유아평가로 이제 활용한 거예요. 유아에 대한 이해를 한 거죠. 준석이의 놀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썼다. 이렇게 세 가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아에 대한 이해, 누리과정 운영 개선, 그다음에 부모 면담 자료 이 세 가지를 다 찾아서 쓰셨어야 하는 거죠. 자, 이해가 제가 지금 빨리빨리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다시 보시면,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박 교사가 지금 누리과정 운영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래놀이장을 개선했다. 그죠? 외부 환경을 개선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박 교사가 또 그 밑에 보시면 관찰 결과를 통해서 부모 면담 때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 부모 면담에서 활용한 거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은 박 교사가 쭉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제 반에 있는 준석이에 대한 그런 행동 개선에 대해서 활용한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를 보시겠습니다. 박 교사가 얘기하고 있는 괄호 안에 들어갈 관찰 방법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계획안 분석, 수업 관찰, 모니터링, 평가 척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중에서 답을 쓰시면 되는 거였는데 자, 선생님들이 2015 누리과정은 조금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평가를 좀 보시면 자,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볼게요. 이제 사실 이게 아까 답이었어요. 제가 여기 써드린 거. 그렇죠? 그래서
유아에 대한 이해는 준석이의 놀이 방해 행동에 대한 지도 계획. 유아에 대한 이해 측면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누리과정 운영 개선은 모래 놀이장을 넓힌 거. 이거 두 번째 있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부모 면담 자료로 활용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었어요. 지문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옮겨 적는 건 쉬운데 요 밑에 있는 내용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하고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 이렇게 비교를 해놨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2019는 이렇게 간단해요. 간단하기 때문에 요거 이제 보는 거는 오히려 더 조금 쉬울 수도 있는데 조금 대조해서 봐야 되니까. 자, 보시면 평가가 과거에는 이렇게 딱딱 항목이 나눠져 있어요. 누리과정 운영평가 항목이랑 그다음에 밑에 유아평가 항목이랑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누리과정 운영평가의 내용 보시면은 누리과정 운영평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운영 내용이나 활동이 유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 요구에 적합한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운영 환경 분석을 했잖아요. 지금 바깥 놀이장 요거 환경 분석해서 모래 놀이장 개선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지금 다음 문제에 있었던 거예요. 이거 계획안 분석, 수업 참관, 모니터링, 평가 척도 이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누리과정 해설서에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이런 다양한 분석 스킬들에 대해서 뭐 ABC 사건 표지법이라든지 평가 척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예시가 되어 있어요. 지문에서도.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운영 평가 결과를 활용해서 결과를 반영해서 운영 계획을 수정하거나 그다음에 누리과정 운영 편성에 활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자, 누리과정 운영 평가 측면이에요. 하나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유아평가에 관한 측면이죠. 유아평가에 관한 측면이라서 누리과정 목표의 내용에 근거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유아의 지식, 기능, 태도를 다 평가하는 걸로. 일상생활과 누리과정 활동 전반에 걸쳐서도 평가하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관찰, 활동, 결과물 분석, 부모 면담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 평가하도록. 그리고 운영 결과에 대해서는 유아에 대한 이해, 유아평가 결과도 유아에 대한 이해, 누리과정 운영의 개선, 부모 면담 자료 이런 식으로 활용하라고 다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과거의 누리과정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에 반해서 2019 개정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누리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계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리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는 것도 과연 유아가 자유롭게, 유아가 놀이 중심으로 누리과정이 잘 운영되는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아의 특성 변화의 정도를 보는 건데, 유아의 특성 변화 정도를 보는 거지만 이것도 유아를 막 평가하는 그런 측면은 아니에요. 유아가 발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놀이 중심으로 잘 놀고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조금 보실 거예요. 문제 개정한 거 보시면서. 그 다음에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적합한 방법은 다양하게. 여기는 막 뭐 계획안 분석, 수업 참관, 모니터링, 평가 척도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다음에 이제 해설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자유롭게,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쓰는 평가, 요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평가 결과는 유아에 대한 이해와 누리과정 운영 개선, 그냥 이렇게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유아에 대한 이해, 요걸 설명할 때 유아평가 자료로 부모 면담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되어 있고, 여기서는 평가 결과를 지금 이제 2015 3, 5세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평가 결과 활용의 측면이 세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앞뒤로 다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었잖아요. 어떻게? 부모 면담에도 활용해야 된다.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유아에 대한 이해 자료다. 그 다음에 누리과정 운영 측면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누리과정에는 그냥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부모 면담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같이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유아에 대한 이해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달라졌어요. 달라졌는데 과거의 문제는 지금 어떻게 난 거냐 하면, 평가 결과의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요 대화의 1번 문제, 1번의 1번 문제 보시면 평가 결과의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평가 내용에 근거해서
이 대화에서 세 가지를 찾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명심해야 돼요? 이제 누리과정이 바뀐 첫 해니까 이 정도는 또 나올 수도 있어요. 2015에 대한 굵직굵직한 건 비교해서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2015도 이 정도는 공부를 해놔야 돼요. 공부를 해놓고 바뀌었으니까 요게 나올 확률이 사실은 더 크죠. 2019게 나올 확률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비교해서 요 정도는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 문제도 풀고 이제 바꾼 문제도 사실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지금 요 항목들을 지금 우리는 외울 게 지금 별로 없어요. 과거에는 외울 게 진짜 많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대조해서 보셨고 1번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가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1번에 2번 문제로 내려가서 해설을 조금 보시겠습니다. 1번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한 지가 우리가 조금 이제 또 가물가물할 수가 있어요. 평가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자, 보시면 여기 2번 문제, 문제지에 괄호 안에 들어갈 관찰 방법을 쓰라고 그랬는데,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보았어요. 그래 놓고, 사건 표지법 중에 하나인 뭐뭐를 사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가보면 사건 표지법 중에 하나인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은 지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건 표지법 중에 하나, 사건 표지법 2개밖에 없잖아요. 우리 공부한 거. 그 중에 하나니까, 이거는 빈도 사건 표지법이구나. 이렇게 이제 눈치로 좀 볼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 2개 중에 1개는 지문에 나와 있으니까 다른 하나 쓰면 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뭘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있냐면, 사건 표지법 자체를 조금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것만 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사건 표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찰자가 관찰 대상 유아에 특정한 행동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관심 있는 행동이 발생하면 관찰하고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지문에 있는 유아는 어떤 유아였어요? 얘가 놀이 행동에서 약간 조금 남의 다른 유아들을 방해하고 이런 문제가 좀 있는 유아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도 얘가 맨날 방해하는 건 아니겠죠. 어쩌다 한 번씩 방해하는 조금 빈도가 많겠죠. 그래서 이 유아가 다른 유아들의 놀이를 방해하는 거 그것만 조금 분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이제 사건 표지법이죠. 자, 그래서 관찰자가 관찰 대상 유아의 특정 행동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사건 표지법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 행동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그 문제 행동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는 그런 평가 방법입니다. 자, 사건 표지법의 종류 간단하게 보실게요. 이거 나중에 쌤들이 자세히 보시고 지금은 이제 문제 분석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쭉 리뷰할게요. 사건 표지법의 종류에는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하고 빈도 사건 표지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ABC 서술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먼저 사건이나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상황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이제 얘가 막 이제 놀이를 방해한 행동 그 자체. 그 다음에 그 행동이 일어난 후에 결과. 이렇게 되니까 이건 어때요? 원인과 결과 관계를 좀 파악할 수 있죠.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복잡하죠. 선생님이 쓰려면 사전도, 그 이전도 써야 되고, 행동도 써야 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써야 되고 하니까 조금 복잡해요. 그런데 이 빈도 사건 표지법은 뭐냐 하면은 일어난 행동만 착착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좀 간단하지만 빈도 사건 표지법 같은 경우는 간단하지만 뭐 이전에 상황이 어땠는지 이 이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이것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요런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 사건 표지법 안에는. 자, 그래서 이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은 당연히 빈도 사건 표지법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사건 표지법만 아시면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 한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에서 사용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얻은 결과 외에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을 적용해서 알게 된 추가 정보도 있어요. 이랬거든요. 체크리스트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아닌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빈도 사건 표지법 빈도만 체크한 거 이런 것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으로 파악이 되는 거죠. 그걸 쓰라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뭘까요? 자, 그래서 3번 문제 보시면은
준석이의 놀이 방해 행동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A, B, C니까. A, B, C. A, B, C. 자, 여기 보시면 장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건이 일어난 전후 맥락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 장점이에요. 그래서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 그죠? ABC 표지법 요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다른 그런 방법, 지금 여기 기술되어 있는 다른 방법에서는 알 수 없지만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에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어떤 거예요? 원인과 결과, 이 부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급하게 1번 문제 이제 봤어요. 1번 문제를 봤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2015 교육과정 문제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기존의 새로운 누리과정에 이제 적용한 거, 요거를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려고 지금 빨리빨리 진행한 거예요. 이걸 빨리 보려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봤단 말이죠. 기출문제를 보셨고, 그러면 요것이 어떻게 바뀌어서 그러면 나올 수 있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까지 다 실어놨어요. 문제까지 보시겠습니다. 문제 변형시킨 거예요. 자, 김교사, 박교사 똑같아요. 그런데, 자, 김교사 보시죠. 자, 평가 계획하고 실시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건 똑같아요. 똑같이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박 교사가 얘기하는 건 조금 달라요. 아까하고. 아까 지문하고 조금 다릅니다. 보시면 우리 유치원에서는 누리과정 운영에 대해서 유아들의 놀이, 일상생활 활동 속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자연스러운 모습과 놀이의 특성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게 사실은 지문에 있지만 이 지문을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이 지문도 조금 잘 읽으셨으면 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요게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생각하고 있는 평가의 내용들을 제가 여기다 녹여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러 막 특별한 상황 속에서 평가하는 거를 추구하고 있지 않아요.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놀이, 일상생활 활동 속에서 자연스러운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놀이의 특성을 발견하는 거, 이게 사실은 평가의 방향이에요. 자, 그리고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인 감수성을 느끼고 이제 이런 것도 추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평가를 해보니까 그런 측면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런 측면이 좀 부족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감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치원에서 심미적인 놀이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교실 역시 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학습 공동체에서 개선해 나가고 있어요. 평가 결과를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까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죠.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들은 놀이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유아의 변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해설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제가 녹여 넣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정 누리과정에서의 평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놀이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유아의 변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평가를 어떤 유아를 진짜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겠다, 변별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놀이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유아의 변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문도 제가 바꿔보았고요. 자, 사실은 이 박교사의 지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지금 누리과정 운영 평가에 대한 부분이 여기 사실은 들어있어요.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누리과정 운영을 평가해보고 개선한 부분이 여기 들어있어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제가 1번 해놓고 밑줄을 그어놨거든요. 자, 이 밑줄도 아까 봤던 기출문제랑 비슷하게 그어놨어요. 근데 이제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네,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 같아요. 유아들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이해하는 평가를 위해서 반드시, 그죠? 과거에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좀 써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죠? 반드시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겠죠. 이건 이제 틀렸죠. 선생님들이 지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 반드시 이런 거를 쓰지 않아도 돼요. 자유롭게 선생님들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이거 꼭 써야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아까처럼 뭐 ABC 서술식 막 이런 거 안 들어가, 빈도 사건 이런 거, 뭐 체크리스트 이런 거 안 들어가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도 안 써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유아의 발달이나 성취 기준 정도를 평가해야 하는 것이니까 이게 또 틀렸어요. 유아의 발달이나 성취 기준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아의 놀이를 이해하고, 그래서 유아의 놀이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하는 거, 이게 평가예요.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누리과정 해설서에 유아의 발달이나 성취 기준의 정도를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아까 제가 대조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2019 같은 경우에 해설서에 쭉 써놓은 걸 보면 놀이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틀린 데는 여기 반드시 요거 틀렸고요. 반드시 안 써도 됩니다. 반드시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유아의 발달이나 성취 기준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라고 딱 써 있어요. 해설서에. 그래서 요거 틀린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알려드리니까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읽어봤을 때는 좀 그냥 지나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아마 이건 찾으셨을 것 같아요. 반드시 이건 찾았을 것 같은데 이 뒤에 거는 못 찾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평가의 의미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정말 걱정이 되시겠어요. 우리 반 준석이도 1학기 때 친구들의 놀이를 방해하는 것 같아서 관찰하고 도움을 주었는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준석이를 관찰해 보았더니 이전보다 놀이를 확장해 줄 필요가 있었어요. 지금 이게 뭐냐 하면요. 유아평가의 방향입니다. 유아평가에서 유아평가를 활용한 사례예요.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9는 평가를 활용하는 거 3가지 나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누리과정 운영평가, 유아평가, 부모에게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 3가지 나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제 2019 누리과정에서는 2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 놓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누리과정 운영평가, 유아에 대한 이해. 유아에 대한 이해 안에 유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요거 안에 유아에 대한 자료를 부모랑도 상담하는데 이용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2가지로 나눠져 있고 부모는 이제 유아에 들어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15로 문제를 바꾸면은 누리과정 평가를 실제 응용한 사례를 2가지를 써라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2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박 교사가 얘기하는 거 준석이의 사례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 부분은 유아평가를 실제 활용한 사례, 유아평가를 활용한 사례, 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를 쓰시면 되는 걸로 문제를 그렇게 출제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있죠. 김교사, 저도 우리 반 유아의 놀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평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반드시 그죠? 이것도 이제 틀렸겠죠? 반드시 뭐 이런 건 대체로 많이 틀려요. 그죠? 자, 반드시 계획안 분석, 수업 참관과 모니터링, 평가 척도. 지금 우리 지난 누리과정에서는 요게 딱딱 들어있거든요. 해설서에 이런 항목이 딱딱 들어있었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그러면 교사 입장에서는 이 누리과정 해설서는 거의 법적인 지위를 갖는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법적인 지위를 갖기 때문에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해설서에 이렇게 딱딱 이렇게 찍어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거를 사용하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계획하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거에는 맞는 얘기예요. 현장성이 있는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런 얘기가 들어있지도 않아요. 이런 얘기가 해설서에서 아예 빠졌어요. 없어요. 없고 선생님들이 기록하시고 그냥 편한 거 다양하게 활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1번 문제를 제가 이제 모든 문제를 다 바꿔드리는 것이 좋겠지만 이제 오늘은 첫날이고 이제 선생님들이 와 이거 어떻게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설명하기도 왔다 갔다 하려면 선생님들 정신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몇 문제 안 바꿨는데 자 보시면 1번 문제도 완전히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2019에서 2015에서 2019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평가 결과의 구체적인 활용 사례. 요거 아까 1번 문제랑 똑같은 거죠? 2020 기출문제랑 활용 사례를 2019 개정 누리과정에 평가에 제시된 내용에 근거해서 위 대화에서 찾아서 2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고쳤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을 공부하셨다면 요거 2가지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조금 이따가 해설도 다시 해드리고 답 한번 쭉 볼게요. 다시.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아까 동그라미 1번 있었죠. 동그라미 1번 요거 ABC 서술식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거죠. 유아의 발달이나 성취 기준 정도를 평가하는 거니까요. 요 말 여기서 틀린 거 내용 1가지를 정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용 1가지를 정정해라고 했는데 사실은 2가지가 틀렸어요. 근데 이제 문제를 좀 쉽게 내기 위해서 그냥 둘 중에 1가지만 쓰면 되는 걸로 그렇게 냈습니다. 그 다음에 김교사가 하고자 하는 평가. 여기서 김교사가 하고자 하는 평가가 뭐였어요? 김교사가 하고자 하는 평가.
자, 김 교사가 하고자 하는 평가는 어떤 거예요? 놀이와 의미의 특성을 이해하고 유아들의 특성과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평가, 뭐 이런 거였죠. 아까 지문에 보시면, 지문 다시 올라갈까요? 정신 없을까봐 제가 올라가는 걸 이제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김 교사가 얘기한 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아들의 특성과 변화의 정도를 이해하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거는 이제 놀이의 의미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이런 평가이기도 해요. 자, 이 평가를 위해서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을 2가지 이상 쓰라고 그랬는데 우리 해설서에 보면 뭐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부모와 동료와의 교사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2가지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이따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틀린 내용, 평가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아까 평가 계획 세우는 거 나와 있었잖아요. 뭐 계획안 분석도 하고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평가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 다음에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의 평가의 목적은 무엇인지, 평가의 목적 1가지, 그 다음에 계획 측면에서 고려해야 되는 사항 2가지, 이걸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문제 조금 까다롭게 낸 거예요. 왜냐? 그만큼 해설서를 다 외우시라고 그냥 이렇게 낸 거거든요.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막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다 외워야 되게 이렇게 낸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한글 교재에 해설서 평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글 교재 요건 제가 조금 따온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기존 누리과정에서 보시면 평가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막 자세하게 나눠놨었잖아요. 아까 보셨지만 누리과정 운영평가랑 유아평가, 기존의 평가에서는 딱 나눠서 기술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나요? 딱 나눠서 기술했었는데 그게 이제 별도로 기술하지 않고 그냥 간략하게 평가의 목적, 대상, 방법, 활용 이렇게 나눠서 그냥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이게 그거예요. 이렇게만 기술해요. 아까는 엄청 많았잖아요. 이렇게 딱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표에서는 2015랑 2019를 딱 나눠서 보신 거고 지금 2019만 보시는 겁니다. 자, 보시면 가나다라가 있어요. 누리과정의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평가예요. 누리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오직 그거예요. 누리과정의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유아의 특성의 변화 정도하고 누리과정의 운영, 이 2가지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죠. 부모 상담 이런 건 안 들어있고 지금 크게 2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평가 목적에 따라서 목적이 뭔지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을 그냥 자유롭게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평가 결과는 유아에 대한 이해, 결과 활용이죠. 유아에 대한 이해하고 누리과정 운영, 요 2가지로만 쓸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만 그냥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걸로 더 써도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단 외우셔야 되고, 이걸 명확하게 외우셔야 되고, 이 의미를 또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미는 이제 밑에 제가 풀어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누리과정에서 누리과정 운영평가와 유아평가 요거를 나눴던 거를 그렇게 안 했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고시문은 법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누리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담이 많았다. 이렇게 계획안 분석, 수업 참관, 모니터링, 평가척 또 요걸 다 써야 되니까 다 쓰라고 하는 거죠. 이 나열을 일일이 해놓은 것은. 그리고 유아평가에서도 결과물 분석, 부모 면담, 관찰 이걸 다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까 그러니까 관찰 막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지문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없어졌다는 얘기죠. 자, 이런 맥락에서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은 기술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현장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요 내용을 보시면 자, 우리가 누리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평가의 목적은 뭡니까? 자, 평가의 목적. 평가의 목적은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되살아나는 그런 누리과정 운영을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누리과정 운영의 개선이에요. 누리과정 운영을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개선하는 거예요. 어떻게 개선하는 거냐 하면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기 위해서. 평가의 큰 목적은 요거 하나예요. 평가의 큰 목적은 요거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의 목적. 자, 그리고 이제 요 안에 보시면 자세히 읽어보시면 유아평가가 나와 있고 누리과정
운영평가가 나와 있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기는 해요.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평가의 목적은 누리과정을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개선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리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거 이게 평가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평가 안에 이제 유아평가, 누리과정평가 요거의 목적도 각각 기술하고 있어요. 해설서에서는. 그래서 유아평가 같은 경우에는 유아의 행복, 그 다음에 전인발달, 유아의 행복과 전인발달 요걸 추구하는 거예요. 유아의 행복과 전인발달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도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아중심, 놀이중심 요게 잘 되느냐 이걸 보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목적은 누리과정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누리과정 운영의 질평가 요게 전체적인 목적으로 기술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세부적으로 쭉 가보시면 유아평가는 유아의 행복과 전인발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요게 잘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누리과정 운영평가는 유아중심, 놀이중심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요걸 보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평가의 목적은 전체적으로는 하나가 기술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평가의 목적은 누리과정의 운영의 질을 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세부적으로 이런 항목도 써 있긴 써 있어요.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항목이 써 있는 게 아니라 기술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평가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지역 특성, 기관 특성, 학급의 상황 이런 거를 반영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가 계획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역 특성, 기관 특성, 학급 특성 이런 걸 반영해서 계획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가의 내용이나 평가 주기,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을 목적하고 잘 연결시켜서 계획을 좀 하세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세 번째, 자율적 민주적 협의예요. 세 번째, 자율적 민주적 협의. 요거 지금 5주기 유치원 평가 있잖아요. 5주기 유치원 평가에서도 자율적인 민주적인 협의 이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평가를 계획하실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유아평가, 유치원평가, 누리과정 운영평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평가 계획할 때 이런 세 가지 내용들을 염두에 두라고 그렇게 해설서에 써 있습니다. 자, 요거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아 특성의 변화 정도와 누리과정의 운영을 평가한다. 요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유아의 특성, 그 다음에 누리과정 요거 두 가지를 평가하라는 거죠. 유아 특성의 특성 및 변화 정도, 그 다음에 누리과정의 운영 요걸 평가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거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유아들을 막 진짜 어떤 척도에 의해서 유목하고 이런 게 아니고 유아의 자연스러운 모습과 놀이의 의미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발견하고 유아의 변화의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자, 요게 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의 평가의 의미예요. 자, 이것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유아를 평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요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누리과정 운영평가라고 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아 중심, 놀이 중심 요게 제대로 운영이 되어 있는지 요걸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유아 특성을 본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유아의 놀이의 의미와 특성을 발견하고 이것이 유아의 변화의 정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보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아의 특성과 변화의 정도를 이해하는 거 이런 평가는 계획안, 놀이 결과물, 사진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유아 평가할 때, 평가를 계획할 때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는지 하나를 두 가지를 열거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냈잖아요.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 다양하게 뭐 계획안, 일지, 놀이 결과물, 사진, 유아 작품. 그 다음에 여기는 누리과정 운영평가에 대해서 부모 설문지, 운영 체크리스트 뭐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상 자료의 수집과 활용도 가능해요. 일상 자료들도 놀이의 의미 관찰,
유아 놀이의 결과물, 부모 동료끼리 대화한 거, 이것도 다 평가 결과로 쓸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간편한 기록.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가 다 되는 거죠. 간편하게 선생님들이 사진 찍은 거, 한두 줄 메모 남긴 거, 한두 줄의 짧은 기록, 이런 것도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이제 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놀이의 의미를 해석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이해하는 거를 순환적으로 계속해서 활용해서 평가하고 요거를 왔다 갔다 이렇게 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아의 특성 및 변화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절대 발달이나 성취 기준의 평가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문에다가 발달이나 성취 기준의 정도를 평가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거 X표 쳐야 되는 거예요. 유아 놀이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이해한다. 요 얘기는 이제 2015 누리과정에도 있고 2019 누리과정에도 저 얘기는 들어있기는 해요. 근데 의미가 완전 다른 거죠. 과거에는 발달이나 성취 기준을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유아의 놀이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고, 발달상의 변화보다는, 큰 변화, 발달상의 어떤 큰 변화보다는 일상에서 유아가 놀이하는 내용의 변화, 이런 것까지 사실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대화나 뭐 질문이나 이런 걸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좀 질문도 하시고, 누리과정 평가 계획해야 되는 거 아니죠, 이제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계획을 하는 거는 맞아요. 계획을 하는 건 맞고, 평가를 하는 것도 맞지만, 평가의 방향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졌다는 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평가의 결과는 유아에 대한 이해와 누리과정 운영 개선에 활용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지난번에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요. 평가 시 유의사항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발달이나 성적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월한 방법. 많이 기록해야 된다는 부담, 이런 걸 벗어나서 매일 막 주기적으로 얼만큼 평가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1번 답이에요. 1번 답. 자, 1번 답 보시면 이제 평가를 활용한 사례 두 가지를 쓰라 그랬잖아요. 자, 유아에 대한 이해는 제가 일부러 답을 밑에 쭉 내려놨어요. 선생님들이 좀 고민하시고 좀 보시라고. 유아에 대한 이해는 일상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해서 준서기의 놀이를 확장해 준 거, 요거예요. 유아에 대한 이해는 요거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리과정 운영 개선은 유치원에서 심미적인 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교실 환경을 미적으로 조성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내일 또 이제 우리 논술 수업이 있는데, 논술 수업에서는 여기 심미적인 놀이 환경, 요거 조금 다루겠습니다, 제가. 요거 이제 의외로 선생님들이 심미적이라고 하는 거, 심미적인 거, 요게 지금 우리 개정 누리과정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네, 선생님들이 심미적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3월달, 1월달 뭐 이런 때부터 계속 조금씩 얘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수업을 계속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별로 이렇게 놀라운 단어는 아닐 거예요. 자, 이제 내일 요거는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심미적인 놀이 환경에 대해서는 내일 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교실 환경도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빛을 활용하고 미술관처럼 교실도 꾸미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심미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서 자유롭게 아름답게 자라가잖아요. 그래서 심미적인 환경이나 심미적인 그런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아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미적인 놀이 환경,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예문에다 아예 이런 것도 넣은 거였어요. 자, 심미적인 놀이 환경을 만들고 교실 환경을 미적으로 조성하는 거, 이렇게 활용했어요. 자,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답. 아까 이제 내용 쭉 봤으니까 2번 답 틀린 내용을 정정하시면은 유아들의 특성과 변화의 정도를 이해하는 평가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제 교사가 하고 싶다, 요 평가를 하고 싶다 그랬어요. 유아들의 특성과 변화의 정도를 이해하는 평가를 저는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거든요. 자, 이 평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은 유아의 발달이나 성취 기준의 정도를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 이 교사는 그죠? 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유아의 발달이나 성취 기준 평가를 해야 되겠죠. 뭐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었어요, 제시문에서. 이게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아까 제가 밑줄 그어드렸죠? 이게 틀린 거예요. 유아의 놀이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특성의
유아의 변화의 정도를 이해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유아들의 특성과 변화의 정도를 이해하는 평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유아 놀이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습니까? 유아의 발달이나 성취 기준의 정도를 평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놀이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유아들의 특성과 변화의 정도를 이해하는 평가는 반드시 체크리스트, ABC 뭐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써도 말리지는 않겠지만 놀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문제 행동 같은 거 분석할 때는 좀 부분적으로 쓸 필요는 있겠지만 해설서에서 이런 거 쓰라고는 안 돼 있어요. 오히려 예시는 딴 게 돼 있어요. 자율적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 자, 지금 계획안에는 지금 해설서에는 이게 예시되어 있거든요. 이게 예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한 거죠. 해설서에 예시되어 있는 게 더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게 예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답을 쓰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해설도 이제 마저 조금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좀 힘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마저 좀 보시고요. D시간부터는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될 텐데 그래도 이제 오늘은 첫날이니까 차분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계속 보시겠습니다.